오늘도 어김없이 배는 무인도를 향합니다. 항도라는 섬을 매일 가요. 거기 가면 항상 마음이 흡족하죠.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그곳에는 온갖 물고기가 지천입니다. 중요하잖아, 무인도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들은 살기가 좋지, 거가. 무인도는 넓은 바다를 품으며 해양 영토를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기도 합니다. 무인도가 굉장히 유럽게 서 있지만 각각의 섬들이 우리나라 해양 영토를 확장시켜주는 출발점으로 어떻게 보면 경비를 서고 있는 세계 각국이 해양 진출을 경쟁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신해양 시대. 무인도는 당당한 영토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써나갑니다. stan씩 내리세요. 자연의 땅이죠. 자연스러운 그 자체니까. 자연 생태계의 보호이자 어민들의 훌륭한 어장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무인도는 오늘도 그렇게 당당히 서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이른 아침. 제주시 도두항 선착장이 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법 먼 곳으로 물질을 나갈 참입니다. 밧줄에 매달아 퇴역을 고정시킬 묵직한 벽돌까지 물질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관탈 가는 거예요. 관탈. 소라도 여기보단 좀 크고 미역도 여기보단 품질이 좋고. 그렇게 실한 만큼 긴 시간 뱃길쯤은 감수합니다. 그 옛날 육지에서 온 유배객들이 그곳을 지나면서야 비로소 유배를 실감했다는 먼 섬. 옛날 제주에 먼 유배길을 오던 선비들이 뱃길이 너무 험하고 멀어서 관탈섬에 다다라서 이 모든 거를 이제 삭탈 관직했다 해가지고 그러한 관탈도라는 이름이 지금 유래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 관탈도에 닿기 위해서는 1시간 반 가까이 배를 타고 달려야 합니다. 늘 이 길을 오가는 해녀들에게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세찬 물살에 몸을 실어 한참을 달려서야 저 멀리 관탈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섬이 가파른 안반이라 사람의 접근은 물론 배를 대는 일조차 쉽지 않은 작은 무인도. 하지만 관탈도는 제 몸보다 수만 배 큰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수많은 생명체를 키우며 자신만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제주 수중 10경 중 한 곳으로도 꼽히는 이곳은 해녀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황금밭입니다. 선생님 절로. 아저씨, 아저씨다. 해녀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물질을 시작합니다. 망망대해 한복판에 오롯이 서 있어 바람과 파도를 온몸으로 맞는 섬. 관탈도에서의 물질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친 물살과의 싸움입니다.
기량에 따라 나뉘는 상군, 중군, 하군 해녀들 중 호흡이 길고 깊은 곳까지 잠수해 많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중군 이상의 해녀들만 이곳 관탈도 물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미역과 전복, 소라가 제철입니다. 뱃길을 오래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큰 여기 이거든. 여기 관탈권을 이렇게 해서 누가? 하지만 바다밭이 아무리 좋다 해도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라 채취 금지기를 제외하고 봄 한철, 가을 한철, 그나마 물때 맞춰 한 달에 사나흘 정도만 물질이 가능합니다. 따개비. 관탈도가 인간에게 허락한 최대한의 배려인 셈입니다. 큰거 두모나 보라. 이 문어 이렇게 커. 이거보단 더 커. 아무래도 오염이 무인도는 덜 넣은 것 같아요. 예, 잡풀도 많고 물건도 좋고.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음대로 올 수가 없어서. 관탈섬은 우리 해녀들한테는 보물섬이에요. 힘들긴 한데 오면 물건이 많으니까. 무인도는 이렇듯 넓은 바다를 품고 그 바다에 기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래 품어왔습니다. 1000개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전라남도 신안. 그중 90% 이상이 무인도입니다. 크고 작은 무인도들은 스스로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불러들입니다. 목포에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신도입니다. 신도 주변 무인도는 어초 역할을 하면서 물고기의 산란과 서식처가 되어줍니다. 섬과 섬 사이 고기가 다니는 물길을 따라 놓기만 하면 그 물이 절로 차오릅니다. 거기 턴 데가 2개니까 이강망. 거기가 들어오면 유도망 그물 쳐놨잖아, 가로. 아이고, 거기가 가다가 이 통속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 아이고, 여기. 오늘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돔, 숭어, 아구. 이것이 바다의 왕자, 감생돔. 이것이 바다의 왕자, 왕이라고. 바다의 왕자, 감생돔. 그래서 홍어 간재미, 홍어의 사촌, 우럭. 자연산은 이렇게 우럭이 시크시크돼. 꽃게. 거기가 한 20가지 걸려, 20가지 정도. 여가 이제 봄에 4월 정도 되면 거기들이 산란기하러 무인도 섬들이 많고 어초가 많으니까 산란기하러 다 들어와. 신도 주변 무인도 중에서도 가장 자주 찾는 곳은 항도입니다. 항도라는 섬을 매일 가요. 거기 가면 항상 마음이 흡족하죠. 거기에 많이 걸리니까. 신도 서쪽, 마치 품에 안기듯 들어서 있는 항도는 사방 갯바위로 둘러싸인 작은 무인도입니다. 신도와 항도를 서식처로 살아가는 고기들이 섬과 섬 사이를 휘도는 물살 따라 몰려듭니다.
신도 주변에 무인도가 많이 있어도 항도처럼 통보한 데가 없어요. 도로가 좀 심하기 때문에 독일들이 더 많아요. 자연산 강어이, 자연산 강어이, 무지하게 커. 이런 것은 없어. 다시서 먹으려 해도 못 먹어. 완전 이제 그제 이런 놈 없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섬. 하지만 그 섬이 있어 고기가 모이고 또 사람도 모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못 사는 동네니까. 반디 고기들은 살기가 좋지. 저가. 여느 섬처럼 신도 역시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떠나고 20가구 정도만 남았습니다. 항도는 하루 2번 또 다른 모습으로 신도 주민들을 맞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신도 백사장에서 항도까지 마치 목을 길게 빼듯 길이 열립니다. 자, 이리 와, 이리. 신도 어르신들은 여기가 목섬으로 하거든요. 물이 드면은 물이 차불고 물 빠지면 물이 빠져보니까 목섬이라 했겠죠. 여기 보면 거북선이 좋잖아요. 거북선은 이런 돌 세다구에 이런 깍진 데가 있어갖고 요만니까. 물이 빠지고 난 뒤 갯바위 곳곳에는 철 따라 거북손이며 배말, 고둥이, 지천입니다. 섬이야 그저 이 작은 생명체들에게 제 몸 하나 내어주는 것이겠지만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찬거리가 되죠. 이것은 꼴통이라고 이런 식으로 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 부모들은 여기서 반찬거리 같은 거 다 해서 드시고 미역 같은 것도 해서 다 팔고 그랬지만 나 어렸을 때 여기가 우리 놀이터였죠. 놀이터. 여기서 놀고 수영하고 필요한 거 따다 먹고 먹섬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지만 신도 주민들에게 항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먹고 살기 넉넉지 않던 시절 이곳에서 나는 미역이며 톳은 신도 주민들의 소중한 수입원 중 하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이 살 때는 이거 매달아 방울토 매다가 된장에다 뒤쳐갖고 무쳐 먹고 그랬어. 제일 맛있어. 그러고. 질로 맛있어. 아주 선세고 봄에 나면 그런 매로 댕기라고. 옛날에는 많이 나 매다 뭐라 했대. 폴락게 길어갖고 폰게 많이 못 매달아 먹게 하고. 옛날에는 이것이 우리 사는데 돈이었어. 돈. 이 톤 이런 것이 돈. 소중한 목섬이지 진짜로. 진로 고마운 섬이지 얘가 섬은. 가자 언니. 얼른 가자. 얼른 물 들어온다. 갑시다. 갑시다. 신도 주민들의 먹거리가 되고 돈이 되고 삶이 되어 주었던 이 작은 무인도는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생명들을 품어 길러냅니다. 무인도가 품어 안는 것이 자연과 사람만은 아닙니다. 이호쪽 남기고 저쪽에다. 이호쪽에다. 타로. 지금 현재 오늘 출동 구역은 우리 네 구역으로 100도로 갈 것이 현 침로 현재 침로 160도. 160도 잡아. 160도 잡아.
관할 해역 해양 경비와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여수 해양경찰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여수 신항에서 95km 거리 남쪽 먼 바다, 여수시 거문도리에 속하는 백도입니다. 백도는 39개 무인군도로 이루어진 천연 생태계 보호구, 명승치 7호로 지정된 문화재이자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입니다. 그중 하백도는 우리 영토의 남쪽 끝인 동시에 남쪽 영해의 시작점임을 알리는 영해 기점 섬 중 하나입니다. 하백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통해서 보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백도는 절대 보전 지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은 물론 어민들 역시 일정 거리 내 조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해 기점 보존 관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섬에 직접 접근해 구체적인 훼손 상태나 변화를 조사하는 근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섬 전반에 대한 유관 조사와 촬영 조사가 끝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영해 기점임을 알리는 연구시설물 점검입니다. 백도 영해 기점 좌변, 우변, 정면 확인 결과 형상물 이상 없습니다. 우리 영토의 끝섬들은 오늘도 이렇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해의 시작점을 알리는 기준선으로 동해안은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기선을,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23개 영해 기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을 사용합니다. 23개 영해 기점 중 육지부 3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섬, 그중 13개가 무인도입니다. 섬이 있어 우리 영토는 이만큼 확장됩니다. 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수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주권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양 영토의 면적은 국토 면적의 4.4배에 이릅니다. 서핑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부산 송정해수욕장입니다. 모래사장을 지나 해수욕장 남서쪽 갯바위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표석이 놓여 있습니다. 아, 이게 1.5m 표석인가요? 그렇죠. 이쪽에 있네요. 1.5m 하면 이제 표석인데 대한민국 영해 기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 기준점을 알리는 표석. 하지만 실제 영해 기점은 이곳에서 약 2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섬이 크지가 않아요. 설치를 못하니까 육지 쪽 내륙에다 이걸 설치를 해놓은 것이에요. 표지석에서는 안 보이고 약간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준점 90도라고 봤을 때 약 109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저쪽 방향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등표, 그 아래 이 표석의 주인이 있습니다. 밀물 때는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영해 기점 섬 1.5m암입니다. 영해 기점 표석조차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섬이지만 세찬 바람과 파도에도 견고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작은 무인도가 견디고 있는 무게이자
우리가 작은 섬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1.5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양 영토가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1.5m이 없다면 그만큼 내륙 쪽에다가 영해를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해양 영토가 줄어들게 되겠죠. 해양 영토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특히 지역 주민들이 바다를 이용하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 소득원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국가적으로는 그만큼 해양 영토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에 관할 영역권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양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자국의 해양 주권 및 관할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도 치열해집니다. 관할 해역이 중첩되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양국이 공동으로 조업 및 관리할 수 있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역을 벗어나 우리 해역에 수시로 출몰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진입 및 조업을 시도한 중국 어선 단속 사례만 약 1,600건. 서해 수호의 거점인 경렬 비열도가 서해의 독도라 불리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은 서해 영해 기점 경렬 비열도에 대한 무인 도서 실태 조사가 있는 날입니다. 자, 오늘 서경열비도하고 북경열비도, 동경열비도 순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사 간에 땅이 지면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잘 봐주시고, 서경열비도는 영해 기점으로서 우리나라의 영토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적어도 그 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요격부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곳이 과연 우리 영토인가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인식시킬 수 있도록. 무인도서 실태를 조사하는 일은 결국 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증명해내는 일입니다. 태안군 신진항에서 경렬 비열도까지는 약 55km. 서쪽 먼 바다를 향해 배로 2시간 남짓 달려야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섬이 동경열비도입니다.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 있는 등대가 있는 곳이 북경열비도, 그리고 저 너머 최서단에 위치한 영해 기점인 서경열비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기러기가 줄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닮았다 해 이름 붙은 경렬 비열도. 세 섬 중 가장 서쪽에 영해 기점 섬인 서경렬 비도가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생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산섬으로 약 7천만 년 동안 우리 영토의 서쪽 끝을 지켜왔습니다. 이곳에 대한민국 영해의 서쪽 시작점을 알리는 영고 시설물이 서 있습니다. 가장 서측에 있는 영해 기점으로서 존재 하나만으로서 고맙고, 항상 이 자리에서 변치 않게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무인도는 2,918개에 이릅니다. 입장팀 내리세요. 무인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10년 주기로 우리나라 전체 무인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만 개체 이상이 번식을 시작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요. 뱅이갈매기들이 바람을 따라서 날아다니는 모습들이거든요. 날개짓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좀 전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또 포식자들이 나타나면 또 동시에 날아가지고 자기 무리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서경렬 비도는 섬 전체가 괭이 갈매기의 번식지입니다. 매가 지금 갈매기 사이에서 지금 날고 있거든요. 서해를 지나는 철새들의 휴식처이기도 한 서경렬 비도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가 서식한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매는 멸종위 종이고 보호하고 있는 종이거든요. 이 새가 있음으로 인해서 갱렬 비열도를 이용해서 많은 이동하는 철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 철새들을 대상으로 해서 먹이를 이용해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류 외에도 지형과 지질을 비롯해 육상 동식물과 해양 생물 식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서경렬 비도는 우정 군락으로 지금 밀사초 군락. 이 식물이 방풍나물이라고 하는 갯기름나물입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암벽지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해곡이라는 식물입니다. 해안가라든가 도서지방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날아다니는 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염을 견딜 수 있는 그 작용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7천만 년의 세월을 견딘 무인도는 자신만의 생존 방식으로 섬을 지킵니다. 식물체가 없으면 토양이 다 유실됩니다. 유실돼 버리면 암벽밖에 없는 거죠. 암반. 식물들이 있어야 뭐 괭이갈매기 또 기타 등등 다른 바다 새들이 번식을 할 수가 있고 산란할 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서경렬 비도와 같이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가 요구되는 영해 기점 섬의 경우는 실태조사 횟수는 물론 지역을 확대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연의 땅이죠. 자연스러움 그 자체니까. 지금 이 경렬비열도가 우리나라 땅이고 또 무인 섬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빨리 많이 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빨리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빨리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암도에서 수십 개 모인도로 이루어진 군도, 그리고 영해기점 섬에 이르기까지 그간 멀게만 느껴졌던 무인도는 이렇게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명동항 선착장. 캠핑용품이며 낚시용품을 챙겨든 나들이 객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석고도섬은 애들하고 같이 놀러 오면 참 좋아요. 텐트 치고 모래사장도 있고 여동생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막내 동생입니다. 누나 지인하고 이래 가족끼리 이래 놀러 다니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주말 되면 이래 자주 옵니다. 배를 타고 10여 분이면 닿는 섬. 거리는 짧지만 무인도 캠핑의 낭만을 맛볼 수 있는 소쿠리 섬입니다. 이 일대가 멸치잡이로 호황을 누리던 시절 이곳은 사람 북적이던 유인도였습니다. 시절이 바뀌어 무인도가 됐지만 섬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무쳐 먹을 때 소뚜껑에 뭐 맛있잖아요. 뒤집어줘. 뒤집어. 하나, 둘, 셋. 육지 가까운 곳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상을 벗어나 닿을 수 있는 무인도가 있다는 건
매력적인 일입니다. 일하거나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좀 지치잖아요. 계속. 근데 여기 이렇게 딱 섬에 와버리면 뭔가 단절된 느낌이어가지고 좀 좋아요. 마음 심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네. 배 타고 보니까 좀 진짜 여행 온 것 같고. 보통 무인도라고 하면 노지 캠핑이라고 하거든요. 노지 캠핑에서는 화장실이랑 개수대가 없는 거를 노지 캠핑이라고 하는데 특별하게도 여기는 화장실이나 이런 개수대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편하고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짚라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짚라인 타고 많이 오세요. 이렇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쿠리 섬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도 생겼습니다. 진해 해양공원이 있는 음지도와 소쿠리 섬을 잇는 집 트랙입니다. 이거 타고 짚라인 타고 소쿠리 섬 안으로 들어가요. 제가 액티비티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감을 느껴지는 게 기대돼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섬에서 섬을 잇는 약 1.4km의 거리를 오로지 줄 하나에 의지해 순식간에 내닫는 코스입니다. 자, 잡아줄게요. 네. 자, 두 분 한번 앉아주시고. 떨리는 거야? 자, 출발합니다. 내려가며 눈에 담는 주변의 섬 풍경은 덤입니다. 한 달에 2번 소쿠리 섬 옆 웅도까지 바닷길이 열릴 때면 돌미역이며 소라, 고둥 잡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충남 서천군 장포리 앞바다 작은 무인도 할미섬. 머리만 빼꼼히 내놓고 있던 섬은 물이 빠지면서 제법 널찍하고 평평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개들 잡으러들 많이 들어오네. 물이 벌써 사리대물이라 많이 빠졌네. 요쪽으로 가야지 빠져.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예, 할미섬 있는 쪽으로서 그냥 단이 안 빠져. 나 임종우라고 부르지. 매같이 할미섬만 물때 맞추면 여기 독살이 오나 하냐. 아이 집에 있으면 이제 할미섬 생각나. 왜냐면 오고 나서 거기 이제 잡아가는데 뭐 얼마나 재밌어 그치? 임종호 할아버지가 하루 2번 빼놓지 않고 이 길을 오가는 이유는 할미섬 때문입니다. 이게 섬이 조그만 해도 잡으니까 거기는 최고 많은 이게 할미섬이거든. 이게. 여기 이후에도 독살했었어. 여기도 저쪽 편에 독살 5개 근데 우리 거 하나만 남았어 지금. 이 작은 무인도 주변으로 고기가 넘쳐나던 시절 이 일대에는 할미섬의 지형을 이용한 독살이 5군데나 됐습니다. 내 독살은 할미섬 피가 있어. 할미섬 피. 할아버지는 3대째 독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역사가 있는 독살이 이게 역사가. 불물이 딱 거기서 들어왔다가 나가려다가 이 독 따라와서 못 도망가는 거요. 못 나간 게 막 오면 막 이렇게 빙 도망갈 때 구멍찬이라고 빙빙 돈단 게.
어장이 변하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할미섬의 좋은 시절은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할미섬이 장풀이 사람들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 돌 떠들으면 반지락이 망둥이 오고 해오고 한 진짜 끼고 왔는데.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이 작은 무인도는 여전히 보물섬입니다. 행복 따는 거 없어. 돈 많다고 행복 아닌 거예요. 자연이로 사는 게 최고 행복인 줄 알아, 나는. 인연 맺은 거예요. 할미섬에 나하고는 고기 잡아서 행복하게 먹고 살고 애들까지 다 가르치고 어떡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미섬이 다시 모습을 감춥니다. 누군가에게 더없이 소중한 보물을 키워내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 하지만 무인도는 이미 오랫동안 자연을 품고 사람을 품고 때로는 해양 영토 수호자로 무게를 견디며 생생하게 살아 숨쉬어 왔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무인도의 시간은 지금도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